주요 헤드라인입니다. S&P 500이 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인한 급락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로 FX가 장중 변동성 획득 속에서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 소식에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골드가 미국 지표 호주세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로 하락 중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양사시기 진행의 김혜나입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사신 리그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실 분을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이광복 해설위원과 오늘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함께해 주실지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우선 해양사신 시즌 1에 이어서 시즌 2 해설위원을 맡게 된 이광복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포 심리가 추가되고 확산되고 있는데,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하락을 해도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전 포인트로 오늘 또 해왕사신기 2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해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또 이분에게 해설은 물론 또 실시간 종목에 대한 팁까지 얻어갈 수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선재 트레이더 나와 계십니다.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해설위원으로서 만나 뵙게 됐는데 오늘 이 시간 어떻게 꾸려주실지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같이 보면서 좀 즐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차트 어느 포지션인지 이해를 도와드릴 거고요. 그럼으로써 이 경기가 재미있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게 중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2018 평창올림픽 개회식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수들도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올림픽 기간 동안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텐데요. 저희 해양사신계에서도 역시나 매일매일 우리 트레이더들의 해외 선물 투자 배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실계자가 움직이는 그 모습 그리고 트레이더들이 그때그때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최고의 전략까지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또 이광복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사신리그도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시장 어땠는지 먼저 좀 훑어주실까요? 네, 우선 전일 뉴욕 증시가 모두 하락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2주 동안에 그 뉴욕 증시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공포 심리가 확산되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그 통화나 어떤 지수 관련한 해외 선물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고, 변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변동성은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전문가들 어떤 종목들을 매매하고 공략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시청자분들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이 크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저희 해양사신기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런 전략들을 좀 참고하시면 또 이런 상황에서 또 크게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선재 트레이더에게도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오늘 사신리그 어떤 포인트를 좀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관전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우선은 달러 인덱스 지수 그다음에 크루드 오일 대표적으로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선 달러 인덱스는 전반적으로 채널을 그대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점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얘네들은 저가를 낮출 건가? 그거에 대한 관점이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크루드 오일 지금 전반적으로 60달러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아이들, 일봉상에서 보자면 이 구간들이죠. 이 구간들 앞으로 지지력을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 오늘 내일 이번 주에 지지력을 받아내느냐 그리고 작은 반등들을 이뤄내느냐 그 관점들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수 한번 볼까요? 자, 지수는 일반적으로 이렇죠. 매도 목표가를 설정한 이후에 추가 급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추세를 보인 다음에 다시 저항을 맞고 빠진 모습들, 저가를 낮추기에는 두려운 구간들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론가를 다시 설정하고 고가를 시도하는, 어차피 고가는 넘어가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가를 치는 거는 두렵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저가 테스트를 감행할 건지 아니면 보합으로 들어갈 건지 지수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관점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도 어떻게 사신리그 관전하면 좋을지 저희가 훑어봤는데요. 자, 이제 스튜디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해외선물 투자대회 중계해 드릴 준비가 모두 다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더 지체하지 않고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해왕사신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해왕사신기 시즌2 역시나 두 개의 리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해왕리그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왕리그는 2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되는 리그고요. 해외 선물 투자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일반인들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대회 기간 동안 상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간 누적 수익금을 대결하는 진행 방식이고요. 홈페이지 king.mtn.co.kr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왕리그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포털 사이트에 해왕사신기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요. 자, 스크롤을 조금 내려보시면 해왕사신기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뜨게 되죠. 저 링크를 클릭하셔서 해왕사신기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자, 그러면 첫 화면에서 바로 왼쪽에 보시면 해왕사신기 시즌2 참가 신청이라는 배너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참가 신청서가 뜨게 됩니다.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참가 필명, 하나금융투자 계좌번호 이렇게 4가지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은 스튜디오에서 생생하게 중계를 전해드리는 사신리그 살펴보겠습니다. 총 20명의 트레이더가 참여하는 리그고요. 예선전 2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이후에 16강은 3월 14일부터 4월 5일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16강에서 살아남은 트레이더들은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8강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결승전은 4월 1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왕사신기의 사신리그 예선전 진행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매매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2시 40분까지고요. 주작과 청룡, 현무, 백호 이렇게 4명의 사신 트레이더가 참여합니다. 당일에 누적 수익금을 대결하는 진행 방식이고요. 당일 우승자는 배틀스타 배지를 수여받게 됩니다. 자, 사신리그를 저희 방송으로뿐만 아니라 또 홈페이지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포털 사이트에 역시나 해왕사신기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주세요.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보시면 오늘의 실시간 배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내가 특정 트레이더가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면 주작 트레이더가 궁금하다 하시면 주작 트레이더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주작 트레이더가 현재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오늘 매매 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또 사신리그 메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신리그를 클릭을 해 보시면요. 사신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트레이더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내가 궁금해하는 트레이더가 있다 하시면 그 트레이더를 클릭해 보시면요. 네, 트레이더의 자세한 이력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로도 해왕사신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사신리그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주작, 청룡, 현무, 백호 이렇게 4명의 사신 트레이더들이 오늘 6시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작 트레이더부터 좀 저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광복 해설위원님, 주작 트레이더 오늘 방송 전부터 매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훑어주시겠어요? 네, 우선 주작 트레이더는 지금 카퍼 그 구리 선물을 이제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서 최근 이제 원자재 쪽으로 많이 하락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그 매도로 공략을 해서 매도로 진입을 해서 나중에 이제 매수로 청산하는 그러한 공략을 보였는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12월 이후에 많은 이제 그 급등하는 추세, 상승 추세를 이어오다가 12월 말 이후부터 올해 들어서 이제 좀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들어서 좀 급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에 대한 그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많이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 부담감으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져 와 있는 상태이고, 특히 이제 뭐 광산 관련한 어떤 그 파업 이슈 이러한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작년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하락장에서 이렇게 매도로 공략하면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작 트레이더 부분은 뭐 이러한 공략을 잘 공략해서 오늘 하루도 이제 수익을 창출해내는 뭐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작 트레이더가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1위를 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400만 원에 가까운 수익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수익 금액을 또 어떻게 극대화시키는지 저희가 사실리그 내내 중계해드리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또 청룡 트레이더의 매매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청룡 트레이더는 오늘 매매 내역을 보니까 크루드 오일 그리고 나스닥을 좀 공략을 해보신 것 같아요. 자, 현재 지금 74만 원대의 수익금을 가지고 계신데요. 선재 트레이더님, 오늘 청룡 트레이더 어떻게 매매했는지 한번 짚어봐 주실까요?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크루드 오일과 그다음에 오후에는 나스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크루드 오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시아 유럽장 좀 보합을 든다고 가정을 두시고 위아래 매수 매도를 공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우선 어제 많이들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60달러가 매물대로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추세 지지력도 있고 그다음에 물량들 매물대도 있기 때문에 아시아 유럽장은 혼조 양세 뛴다. 그리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장 전까지는 결정보다는 이렇게 부합 뛴다 생각하시고 공략을 들어가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상에서 추가적인 그림들이 나오는지가 중요하고, 우선은 빠지기 전에는 아무래도 지지력에 매수 배팅들이 많이 보이는 그 구간들이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매도보다는 지지력이 있을 때는 지지력을 받아내는 매매들 유효하겠다 뭐 이렇게 보이는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우선 나스닥 공략 들어가셨는데요. 자, 나스닥을 좀 보자면 지금 얘네도 한번 일봉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선은 급락이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랫 구간들 저가를 지지하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추세 지지력을 아직 갖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 구간에서 이 구간들 뭐 매수 매도를 전략적으로 펼치는 것 같으신데, 우선은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 거래하셨던 게 매수 그다음에 매도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선은 지지력에서 매수 반등을 노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는 저가를 낮추기 부담스러워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아래 구간에서 깨지 않을 때, 그리고 우선은 미국장이 결정 나기 전에는 아무래도 깨는 것보다는 지지력의 반등을 노린 게 좋겠죠. 어차피 매수가 꼭 매수를 해야지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치다가 익절만 해도 매수기 때문에 결정 나기 중요한 장 전에는 이런 중요한 구간들은 해치지 않고 싸움을 걸지 않고 반등 여력을 본다. 뭐 좋은 전략을 펼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또 청룡 트레이더가 오늘 어떤 전략으로 매매를 했는지 좀 자세하게 훑어봤습니다. 자, 현무 트레이더는 아직까지 매매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무 트레이더는 아직 매매가 없기 때문에 자, 매매가 시작이 되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짚어드리겠고요. 백호 트레이더 먼저 살펴볼게요. 백호 트레이더는요, 오늘 매매 내역을 보니까 유로 FX와 S&P를 좀 공략한 모습이신데, 계약수를 보니까 또 계약수가 상당해서 좀 공격적인 스타일을 가진 매매 성향을 가지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만큼 지금 35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백호 트레이더의 매매에서 좀 손실이 난 부분이 어딘지 한번 짚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그 S&P 500 매수로 진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처음에 매도로 진입을 하셨죠. 최근에 이제 뭐 급락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에 따라서 8계약을 한 번에 이제 매도로 진입을 하셨다가 아무래도 이제 그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좀 손실을 보고 청산을 하신 다음에 또다시 이제 유로 FX로 다시 공략을 했는데, 유로 FX 마찬가지 이제 최근 이제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화나 뭐 상대 통화들이 좀 그 조정을 받는 그러한 그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반등을 노리고 또 매수로 진입을 하셨다가 여기서도 뭐 크게 손실을 보지는 않았지만 뭐 수익을 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지금 오늘 손실을 한 350만 원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공격적으로 계약수를 늘렸기 때문에 유로 FX에서도 18계약을 한 번에 이제 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공격적인 매매를 할 경우에는 약간 방향이 약간만 틀어져도 이렇게 이제 뭐 손실폭을 키울 수 있지만 반대로 이제 뭐 흐름을 잘 타서 뭐 수익을 이제 이어나가기 시작하면 또 한 번에 또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금을 뭐 금방 만회하고 다시 수익권으로 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느냐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백호 트레이더가 지금 350만 원에도 손실이 있지만요. 자, 저희가 매번 이렇게 리그를 좀 진행해 볼 때 1,000만 원에 가까운 또 손실이 있다가도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관복 해설위원의 말씀대로 이렇게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트레이더들은 또 금방 회복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저희 사신 리그를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현재 좀 1위를 달려가고 있는 트레이더와 함께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작 트레이더와 함께 전화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매매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수익 금액도 상당한데요. 오늘 사신 리그 네. 어떻게 임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냥 뭐 열심히 하는 거죠. 네,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충분히. 지금 손익금이 굉장한데요. 어떤 전략으로 좀 매매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매매 시간 자체가 본장은 돌기 전이기 때문에 전산장이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좀 안 좋을 때, 약해 보일 때 최대 물량을 실어서 본장 전에 청산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스튜디오에 계신 두 분의 해설위원도 주작 트레이더의 매매에 대해 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선재 트레이더님, 주작 네. 트레이더의 매매를 보시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었나요? 네, 우선은 뭐 보합 구간에서 잘 뭐 대응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추세를 약간 넘어간 아이들을 위에서 매도를 치셔서 정리를 들어가셨는데 뭐 일반적으로 보자면 이런 보합 구간은 지속적으로 보합을 뛸 수 있다고 보는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뭐 꼭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만약에 이 구간들이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횡보 보합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방향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관망을 하시고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매매하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뭐 정답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 보합서 충분히 넘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일단 103.4도 지금 강한 지지 자체가 없습니다. 네. 밑으로 그러면은 꽤 크게 마감을 크게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반등 준다면은 여태까지 빠진 거 만회할 정도로 강하게 또 반등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을 비우고 조금씩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제일 안 낫겠나 싶습니다. 네. 굉장히 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이렇게 보자면 그렇죠. 사실 아래 저가를 테스트하면 깨야 될 국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치러 가기도 애매한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방향성을 뭔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아직은 뭐 이런 구간들은 아마 이런 추세 지지력들도 있고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굉장히 현명하게 대응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광복 해설위원님께서는 주작 트레이드에게 좀 질문한 점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오늘 이제 매매한 그 시점들을 보면 3.07 부근에서 이제 매도로 진입을 하시고 3.053 부근에서 이제 매수 청산을 하면서 딱 고점에서 매도 진입을 하시고 저점에서 정확하게 이제 매수 청산 그 정리를 하셨는데 이러한 변곡점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뭐 기법들이 있으면 그러한 기법들에 대해서 뭐 시청자분들한테 뭐 소개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정형화된 기법은 없고요. 전산장이랑 본장 돌아갈 때를 오랫동안 꾸준히 지켜보면은 본장 전에 시세 방향을 정해주기 전에 분명히 어떤 박스권이 흐름이 나올 겁니다. 예, 크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황들. 예, 그럴 때는 많은 물량으로 적게 먹고 나온다는 원칙을 세워놓으면은 괜찮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굉장히 매매 너무나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주작 트레이더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오늘 매매를 하고 계신지 저희가 그 팁을 또 들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봤는데요. 자, 다시 사신리그 좀 돌아가서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모든 트레이더들이 지금 포지션이 없는 상태입니다. 매매가 없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좀 들어갈 만한 종목이 좀 없나요? 좀 어려운가요? 글쎄요,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제 본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있었던 뭐 경제 지표를 하나 살펴보면 10시 30분에 그 캐나다 고용 지표 관련한 지표 발표들이 있었는데, 고용 증감은 이제 뭐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뭐 예상치에 대비해서도 훨씬 하회하는 그런 수치를 보였고, 실업률은 이제 좀 다소 예상치보다는 더 오르는 그런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는 캐나다 달러 움직임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움직임을 오늘 분봉상으로 살펴놓고 보면 10시 30분경에 좀 출렁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고용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하방으로 밀리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캐나다에서 어떤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제 고용 관련한 그러한 정책들을 이제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경기도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가 나쁘진 않아서 금방 회복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러한 변동성이 확대될 때 공략을 했다면 좀 수익성을 높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종목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본장이 시작되기 약 9분 전, 8분 전 정도 되는데요. 자, 손재 트레이더님, 지금 네. 상황에서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종목이 있나요? 다들 좀 네. 매매가 없어서요. 우선 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뭐 저도 리딩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저희가 어떻게 매매를 해왔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인을 들어왔는지 그걸 설명드리면 이 시장 지금 포지션이 어떤 건지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뭐 말씀드린 거는 그냥 제가 TV나 그런 데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사실이라는 거 아실 거고요. 실제로 이제 경제 채널이나 리딩 시에 드렸던 리딩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달러 인덱스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선은 저희가 이 구간들 지속적으로 부합을 본 상태에서 뭐 90.00을 우선은 못 넘어가는 아이들로 저항을 봤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 추세 저항이 있다 그랬죠. 저번에 제가 교육할 때 분명히 말씀드린 건 일봉상에서의 추세 저항을 쫓아간 거 절대 아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매도를 내려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지지력을 봐야 되는 입장이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고가를 다시 넘어가는지가 관건이죠. 근데 하지만 얘네들 3번, 4번 이렇게 치는 상태에서는 시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보합을 봤었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유로 달러나 골드에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유로 달러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를 뒤집으면 얘네들은 바로 유로 달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일봉상의 저항들 지금 보자면 우선은 가로 저항점들이 강하죠. 이 구간들. 그래서 굉장히 혼조세 양세를 띌 수 있는 구간들이고요. 그 다음에 좀 작은 거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 구간들 저항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 구간들 저항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아침에 리딩할 때 이 구간들 못 넘어간다. 하지만 저가 낮추는 것도 쉽지 않겠다. 오늘 보합 매매만 하고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리딩을 드렸었고요. 실제적으로 사인은 매도, 그 다음에 매도, 그 다음에 얘네들 마무리를 지은 상태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빠진 아이들 반등은 노려보고 싶으나 걔네들은 단타밖에 안 되는 구간이다.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저항점들 이런 구간들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가로저항점에서 혼조세를 띄던 구간들은 여전히 다음번에 왔을 때 혼조 양세를 띈다. 한마디로 가로저항점에서 이 가격대는 혼조 양세를 한번 띄었기 때문에 다음에 왔을 때는 여기서 혼조 양세 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데다가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어려운 구간이다. 뭐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도 한번 볼까요?
자, 크루도일 뭐 저희가 이렇게 사인을 드리고 뭐 방송에서도 드렸습니다. 고점에서 61.50까지는 간다고 믿고 풀배팅 한다. 아니, 풀배팅 아니죠. 배팅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매도를 치고 다시 66.30에서 정확히 매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4.20 안착한 데까지. 그 다음에 지표 때 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때 지표 있을 때 여기 참가하는 전문가님이 전화를 주셔서 저도 타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이제 사인을 드렸었는데 200핍 사인을 생방송으로 드렸었습니다. 61.50까지 끌고 간다. 62달러부터는 익절 들어간다.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상의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부터는 오히려 롱포가 더 낫겠죠. 어제도 62.10, 20 안착 못한다 매수 롱포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 중심까지를 본다 그랬죠. 자, 얘네들은 롱포로 대응할 때 매수, 그 다음에 단가 맞추는 매수나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분명히 매수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뭐 할 거냐? 지금 시장은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깰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요일이죠. 오늘 배팅을 해놓으면 주말을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미장에서 잡을 때는 이미 아시아, 유럽 사람들이 빠져나간 시점이죠. 그럴 때 함부로 미장에서 뭔가 배팅하기가 추가적으로 무서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도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고 그게 양봉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힘도 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더 분들도 일반적으로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날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서 트레이더 분들이 굉장히 보합 구간 잘 이용해서 매매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리그 오늘도 역시나 트레이더들의 실계좌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또 리얼한 매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순위 중간 점검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신리그 열심히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또 사신리그만큼이나 굉장히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는 리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해왕리그죠. 또 이번 해왕리그는 일반인 투자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리그여서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순위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올게요. 자, 먼저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순위를 확인하는 방법, 먼저 포털 사이트에 해왕사신기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해왕사신기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해왕사신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해왕리그 메뉴를 클릭하시면 지금 참여하고 있는 트레이더들 현재 순위를 리얼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트레이더가 있다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순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필승 트레이더가 누적 손익금 5,000원대로 9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람따라 트레이더가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손익금 32,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위는 다니엘 트레이더가 누적 손익금 36만 원대 기록하면서 7위에 올라 있는 모습이고요. 6위는 퓨마 트레이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적 손익금은 42만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기쁨 트레이더 5위에 올라 있는데요. 누적 손익금은 47만 8천 원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4위 살펴보겠습니다. 달러선양 트레이더가 누적 손익금 78만 원대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파생친구 트레이더 3위에 올라 있고요. 누적 손익금 100만 원 넘어섰습니다. 103만 원대 기록하면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트레이더고요. 2위 살펴보겠습니다. 골든서클 박진서 트레이더 누적 손익금 485만 원대 기록하면서 500만 원대에 거의 육박하는 누적 손익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살펴보겠습니다. 크로우FX 트레이더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누적 손익금은 959만 원대를 기록하면서 현재 1,000만 원에 가까운 누적 손익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해왕리그 순위를 살펴봤는데요. 이광국 해설위원님, 네. 지금 이 트레이더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트레이더가 있으신가요?
우선은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크로우 FX 전문가님이 이제 가장 눈에 띄는데, 지금 해양사신기 시즌2를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누적 손익금이 1,000만 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분은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내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우선 잠시 살펴보면 오늘 매매한 내역들을 보면 주로 이제 유로 FX, 일단 필명에 맞는 그러한 종목들을 선정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브리티시 파운드, 그 주로 통화 상품을 매도로 진입해서 매수 청산하는 그런 공략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신 리그에서 주작 트레이더분도 그 통화 상품으로 수익을 냈던 것처럼 해왕 리그에서도 통화 상품을 거래를 함으로써 그 수익을 좀 많이 내면서 그 지금 1,000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고, 오늘 일간 수익도 370만 원이 넘는 그러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왕리그에서 좀 눈에 띄는 트레이더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또 순위를 살펴보시다 보니까 내가 이 해외 선물에 숨어있는 고수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시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해왕리그는 일반인 투자자를 포함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리그인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 해왕사신기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해왕사신기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해왕사신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해왕사신기 검색해 주신 후 해왕사신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화면에서 왼쪽에 해왕사신기 시즌2 참가 신청 배너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배너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참가 신청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 연락처, 참가 필명,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계좌번호, 이렇게 4가지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해왕리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많은 참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해왕리그 참여 방법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럼 저희는 또 질문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저희 홈페이지가 굉장히 난리통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양사신기 시즌2까지 또 사랑해주시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해외 선물에 대한 궁금증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미리 눈에 띄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초보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인지 알려주세요. 네, 우선 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여름에는 좀 큰 폭으로 어떤 이제 그 주요 생산지에 대한 가뭄이 공급 우려감으로 이제 불거지면서 급등하는 현상을 보인 이후에 꾸준히 이제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서 1월 말부터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후적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떤 극심한 한파가 찾아오고, 호주는 이제 그 40도를 넘는 폭염이 찾아오는 이상 기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 등이 어떤 그 온난화 현상, 지구 온난화 관련한 이상 기후들이 나타나고, 또 올 여름에는 이제 이와 맞물린 어떤 라니냐 현상이 좀 깊어지면서 또 이상 기후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적인 요건에 의해서 극심한 가뭄이 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 홍수 피해가 있다거나 태풍, 이러한 피해들에 의해서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또 공급 우려 확산,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러면 이제 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한 관점들에서 그러한 그 기후적인 이슈가 있을 때 폭등하는 그러한 시세 를 노리고 이제 매수를 진입하는 것도 좋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이미 이제 좀 상승한 부분이 있고 지금 조정을 받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약간 조정 가능성도 있고, 지금 그 미국의 기상청 일기예보를 보면 한 2주 동안은 어떤 가뭄으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고 건조한 기후 날씨로 인해서 공급 우려는 있지만, 지금 이미 재고가 충분한 상태이고, 이러한 단기적인 이슈들이 재고에 의해 재고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들어가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을 받고 좀 하단 부분에 지지를 받는 부분 근처까지 밀려왔을 때 그러한 기회가 있으면 매수로 진입했을 때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밀 같은 경우는 또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받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밀을 또 매매하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지켜보시고 또 저점까지 부근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또 이렇게 매수하는 기회를 노려보시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 주 내내 미국 지수 때문에 손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투자 조언 좀 해주세요. 네, 그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질문도 많이 받았고요. 예전에 뭐 S&P를 보자면 2800 지수 근처에서 굉장히 매수를 많이 잡고 싶다고 질문이 많이 와서 제가 여튼 여기저기 채널 통해서 경제방송에서는 항상 얘네들 추세 매도다. 그리고 일본사에서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추세가 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추세가 날 때 급등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공포지수로 바뀌기 시작하죠. 차익이 점점 나올 수 있고 전반적으로 시황을 보자면 국채 수익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많이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달러가 약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더 힘을 받는 건데 달러가 강해지고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차익에 대한 기술적인 매도세들 이게 출하가 되면서 기술적으로도 매도를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고요. 물론 저희가 이렇게까지 길게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중간 자리들까지 끄집어 와서 걔네들 거의 2배수가 빠진 거거든요. 한데 첫 번째 기술적인 매도 그림이 있었다. 두 번째 국채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달러의 반등 여력들이 굉장히 컸었다. 그 다음에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기가 좋았고 그 다음 미국 시황이 일반적으로 마무리가 된 상태였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ECB하고 모든 통화 금리 인상에 대한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들이 시장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차트에서 지금 혼조세를 띄고 있고 그 다음에 분봉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혼조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120개 좀 120분봉 큰 걸 좀 보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초보분들이 좋아하시는 지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RSI나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고가에서 3번, 4번 치고 힘이 약해지기 시작을 하면 걔네들은 매수 쫓아가는 그림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공포가 생기게 되죠. 차익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간에서는 저희가 목표가를 이 구간까지 봤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재반등하면 2730 지수를 맞고 저희가 다시 재매도를 쳤거든요. 그래서 저가를 치고 있죠. 그렇다면 얘네들 앞으로는 혼조세 양상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추세가 날 때도 얘네들 지지력 저항들 그 다음에 이런 구간들 절대 쫓아가는 매매들 하지 마시라. 그래서 얘네들 맞고 혼조세 양세에서 우선은 보합 보시는 매매를 하시는 게 앞으로의 매매 관건에 대한 기법이다. 이렇게 조언이다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 저희가 이렇게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부에서 질문 타임은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또 이렇게 질문 타임을 보시니까 나도 궁금한 거 있는데 하고 저희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로 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 해왕사신기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뜨게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상단에 맨 우측에 게시판 맵이 보이시죠? 이 게시판 클릭하셔서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요. 자, 자유롭게 글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이 없이도 저희 시청자분이시라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으니까요. 해왕사신기나 또 해외 선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꼭 자유롭게 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시판도 많이 이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 사신릭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시 사신리그로 돌아와서 사신리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렇게 질문 타임도 해결해보고 오는 사이에 미국 본장 시작됐고요. 그와 함께 홈모트레이더 오늘 첫 매매 시작한 것 같습니다. S&P 지금 매수로 내계약 들어간 모습인데 또 매매 시작하자마자 지금 300만 원에 가까운 손실이 좀 나고 있어요. 지금 S&P 좀 살펴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S&P 보시게 되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최근 급락 이후에 2,600선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를 보이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보일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뭐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장이 시작되고 나서 뭐 분봉상으로 봤을 때 11시 30분경에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현무 트레이더분은 이 선에서 좀 따라가는 추격 매수로 진입을 하고자 하면서 2612.75에 매수 진입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바로 하락 전환을 하면서 지금 2597 부분까지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손실폭이 커져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뭐 장이 시작한 지 아직 10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흐름이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그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 여기에서 이제 뭐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으로 전환이 될지 뭐 판단이 설 것 같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으면 뭔가 좀 다른 방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무트레이더 S&P 매매 지금 다 청산을 하셨고요. 약 369만 원대 지금 손실을 안고 가게 됐는데 자, 또 지금 조금 있다가 또 매매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 손실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저희가 또 리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현재 시각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청룡 트레이더 만나보고자 하는데요. 청룡 트레이더 함께 전화 연결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청룡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2위를 달려주고 계신데요. 오늘 어떻게 매매를 하셨는지 좀 전략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오늘 일단 장이 너무 어렵고요. 장이 일단 너무 어려워서 네, 단기적으로 대응만 했고요. 일단 그냥 최대한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쌓아 올려가는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안정적인 매매를 또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 스튜디오에 계신 두 해설위원님도 청룡 트레이더의 매매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쭤볼게요. 자, 먼저 선재 트레이더님, 청룡 트레이더님의 매매 보시면서 좀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굉장히 애매한 구간에 어렵다는 장 공감합니다. 근데 매매 차곡차곡으로 쌓아나가신 거 굉장한 자제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평소에도 그렇게 자제력이 좋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뭐 우선은 뭐 그거가 가장 궁금합니다. 뭐 보통 이렇게 된다면 보통 작은 장에서는 물량을 많이 실어서 빨리빨리 더 많은 수익을 내려는 욕심이 생기기 마련인데 굉장히 보면 차분하게 작은 구간에서 보합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성향이 그러신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네. 일단 변동폭이 제한되는 흐름 속에선 과도한 포지션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시장에서 흥분하지 말자. 네, 시장에서 흥분하면은 진다. 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접근하는 편입니다. 네, 굉장히 부럽고 좋습니다. 네, 더 좋은 결과 감사합니다. 나오시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광복 해설위원님께도 여쭤볼게요. 청룡 트레이더의 매매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뭐 오늘 나스닥과 크루드 오일 혹은 뭐 이제 채권물 같이 이제 뭐 좀 다양하게 매매를 하시면서 좀 짧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변동성도 좀 왔다 갔다 하는 장세이고 매매하기 어려운 장세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좀 짧은 패턴으로 매매를 하셨던 것 같고요. 이 어려운 장에서 시청자분들이 그 매매를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럴 때 이제 좀 짧게 매매할 때 뭔가 참고할 만한 그러한 뭐 지표가 있거나 시황이 있는지 시청자분들은 이러한 장에서 어떠한 식으로 매매를 접근하는 게 좀 안전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숙련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장에서는 조금 관망세로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모험하지 마시고 그리고 흥분하지 말고 그냥 관망하는 게 또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관망이거든요. 그래서 관망세로도 유지하는 것도 일정 부분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청룡 트레이더님 또 오늘 안정적인 매매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계신데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수익금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렇다면 전화 연결도 이렇게 해봤는데요. 청룡 트레이더가 오늘 어떻게 매매했는지 또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다시 사실 내고 돌아가서요. 현재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청룡 트레이더가 또 전화 연결로 지금 말씀을 해주시기를 오늘 장 너무 대응이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선재 트레이더님도 그에 대해서 또 동의를 해주셨는데 그를 반증하듯 지금 자신 트레이더들이 다 관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포지션이 다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매매를 좀 오늘 유난히 적극적으로 하는 트레이더를 지금 시간에서 좀 볼 수가 없는 모습인데요. 지금 시각에서 좀 움직임이 있거나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재 트레이더님? 네. 우선은 아까 약간 리스크 마무리를 하신 트레이더님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이 윗구간에서 이제 마중 나가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장이 어려워서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추세를 돌파한 그림들이 나와서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현무 트레이더님이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이제 지지력에서 배팅이 더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충분히 그렇게 얘네들은 차트를 속일 수가 있어서 이런 구간들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밀릴 때 이런 구간들 지지력이 있고 아래 하단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보고 할 수 있는 구간들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 얘네들이 돌파한 애들이 전 고가 박스권에 그대로 들면서 다시 부합이 들어버리는 굉장히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변동성을 어느 정도 주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더 좋은 기회 노리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트레이더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요.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저희 해영사신기에서 진행되는 두 개의 리그 자세하게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왕리그입니다. 해왕리그는요. 2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되는 리그인데요. 해외 선물 투자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회